자, 이제 11강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중개계약 제도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여러분들의 교재는 9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 중개계약과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살펴볼 텐데, 일단 중개계약의 개념부터 보죠. 여러분들이 계약이란 민법에서 아마 배웠을 겁니다. 계약은 일단 청약과 승낙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청약과 승낙에서 의사가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뭐다? 중개계약이다. 자, 그러면 자, 이 중개계약을 한번 보죠. 의뢰인이, 자, 여러분들 흔히들 매매계약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제 간단하게 중개계약을 설명하기 전에 매매계약부터 보죠. 내가 이거 1억에 팔겠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고? 청약이죠. 당사자 일반의 의사표시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 그럼 내가 1억에 사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팔겠다라고 한 것이 뭐가 된다가 청약이니까 그거 이러면 1억에 사겠다 그러면 이게 승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합치되니까 매매계약이라는 것이 성립되죠. 자, 그럼 이제 중개계약이 뭐냐? 중개란 소개시켜 주는 거죠. 자, 중개란 소개시켜 주는 거니까, 자, 이거 한 사람이 개업공개센터 와가지고 나 아파트 팔 거니까 살 사람 소개시켜 줘. 자, 여러분들이 아마 개업공개사 사무실, 부동산 사무실에 갑니다. 나 아파트 하나 팔아주세요 그러죠. 나 팔 거니까 팔아주세요. 팔아주세요. 얘가 팔아주는 거죠. 그럼 이 팔아준다는 건 얘가 직접 사는 게 아니라, 자, 누구? 개업공개사 직접 사는 게 아니라 뭐는 거다? 팔아주세요. 그럼 팔아주겠다 그러면 살 사람은 소개시켜 주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물건 가진 사람은 개업공개사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거 내가 뭡니까? 팔 거니까 살 사람 소개시켜 줘. 살 사람 소개시켜 줘라는 뭐 한다? 청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한다? 개업공개사는 그럼 내가 살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줄게라고 화답합니다. 그럼 승낙이 되는 거죠. 승낙함으로써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성립되는데 어떤 계약이냐? 소개시켜 달라, 소개시켜 주겠다는 계약이죠. 자, 그런 계약이 의사가 합치되는 거죠. 바로 그게 중개계약인 거예요. 자, 이때 이 소개시켜 달라고 한 사람들은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나한테 부탁하죠. 그래서 이거를 의뢰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의뢰인인데, 자, 여기서 보죠. 간단하게 한번 보면 이 그림을 설명을 드린다면, 자, 이제 얘가 매도고 얘가 뭐가 된다? 매수가 되죠. 자, 이거 살 사람 소개시켜 줘. 얘한테 부탁했고 얘는 소개시켜 주겠다라면 하면 A와 값 사이에서 중개 계약이 성립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B와 값 사이에서, 자, 나 아파트 살 거니까 팔 사람 소개시켜 줘 라고 얘한테 부탁하죠. 그럼 얘는 그럼 뭐 하겠다? 물건 있으면 소개시켜 줄게 그러죠. 그럼 이게 승낙이 되는 거죠. 그래서 B와 값 사이에 뭐가? 중개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A와 B 사이에 이 값이 소개를 시켜주겠죠. 그럼 소개하면 A와 B가 매매 계약이 성립되죠. 자, 매매 계약은 또 다른 말로 큰 틀로 하면 거래 계약이겠죠. 거래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 입장에서 보면 A는 의뢰인인데 뭐를 의뢰하냐면 매도를 뭐 한다? 의뢰한 사람이 되고, 자, B는 갑 입장에서 보면 매수를 뭐 한 사람이다? 의뢰한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임대차를 보면 그다음 임차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겠죠. 얘의 소개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고, 매매나 임대차를 흔히들 통틀어서 뭐라 한다? 거래 계약이라고 일단은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또 임대 의뢰인, 그 다음에 또 임차 의뢰인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매도나 임대 의뢰인을, 자, 매도나 임대 의뢰인을 또 뭐라 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넘겨주려고, 자, 넘겨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도나 임대 의뢰인을 권리 이전 의뢰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매수 임차 의뢰인은, 자, 돈 주고 상대방의 권리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사람이죠. 가지고 오려고 하는 사람에서 권리를 어떻게 하는 사람? 취득하는 의뢰인이다 이렇게들 표현을 합니다. 권리 취득 의뢰인. 자, 그리고 이 권리전 의뢰인과 권리 취득 의뢰인을 통틀어 묶어서 갑 입장에서는 소개해달라는 의뢰인이죠. 그래서 중개 의뢰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에 대한 개념 차이를 여러분들 구분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의뢰인이라는 개념도 일단 여러분들이 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계약과 거래계약에 대한 개념을 봤죠. 그럼 여러분들 교재 보면 중개계약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실무상에 가서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고, 자 거기 보니까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일반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그 다음에 또 전속 중개계약이 있습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은 의뢰인이 여러 개업공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의뢰해서 그 중에서 거래가 성사되는 개업공개사에게만 보수를 지급하는 거. 예를 들어서 A는 자 갑이라는, 그 다음에 을이라는, 병이라는 개업공개사에게 이거 팔아주세요. 다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A는 갑과 을과 병과 을에 다 해놓죠. 자 그러면 B는 어떻게 한다? 또 갑에게도 가보고 을에게도 가보고 병에도 가보죠. 자 이렇게 의뢰인이 여러 개업공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의뢰한 다음에 그 중에서 거래가 성사되는 개업공개사에만 보수를 지급하는 것. 즉 뭐냐, 이때 A가 갑에게 AB를 갑이 소개해줬습니다. 근데 갑 사무실에서는 거래가 안 된 거예요. 그 다음날 을 사무소에 가나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을 사무실에서 소개를 시켜줘서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갑도 소개시켜줬고 을도 소개시켜줬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래 성사는 을 사무실에서 하니까 을에게만 중개 보수를 주면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 중개계약이죠. 그럼 이제 분쟁이 발생하죠.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전속 중개계약은 자 의뢰인이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해서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의뢰하는 건데요. 자, 이런 전속 중개계약은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가 하는 전속 계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가 너 회사에서 하는 것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전속 계약을 체결하죠. 전속 계약인데 소개시켜주는 거니까 여기에 중개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해서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만 의뢰하는 형태, 요거를 전속 중개계약이다. 의미를 요 정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자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에서 중개사법을 보면 일반 중개계약서가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일반 중개계약서 요거에 대한 작성을 일반 중개계약서에 대한 작성을 어떻게 한다?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누가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의뢰인이 누구에게? 개업공개사에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자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개업공개사는 요청받았을 때 그러나 의무는 없어요. 개업공개사에게 뭐는 없다? 의무는 없다. 그래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자 이때 의뢰인이 개업공개사, 여기서 조심할 것은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에게 거꾸로 들어가면 안 돼요.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에게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 작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개업공개사는 반드시 써줘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계약서가 있죠. 여러분들이 왜 이런 계약서를 만들어 놓느냐? 자 중개계약 할 때는 대부분 다 입으로 다 하죠. 입으로 하는 계약을 뭐라 그래요? 구두계약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입으로 이런 구두계약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거를 계약서를 한번 문서화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중개계약할 때 문서로 쓰질 않죠. 그냥 입으로 팔아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근데 가능하면 이제 문서로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런 일반 중개계약서 나왔고요. 자 요청은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그리고 요청받았다면 개업공개사는 의무가 없더라.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지금 일반 중개계약서에 대해서 작성할 때는 필요적 기재 사항을 빠짐없이 확인해서 뭡니까? 기재하라고 그랬습니다. 필요적 기재 사항이란 중개 대상물의 위치와 규모, 그 다음에 또 거래 예정 가격,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에 따른 중개보수, 그 다음에 또 의뢰인과 개업공개 사이의 준수사항. 자, 필요적 기재사항 봅니다. 위거 수준. 자, 위치하고 규모. 위치하고 규모 두 가지입니다. 거래전 가격, 보수. 자, 중개 보수죠. 보수. 그 다음에 준수사항.
자, 네 가지를 필요적으로 기재하라. 자,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서에 대한 법정 서식은 일단은 있습니다. 실무 가서 법정 서식에 대한 작성법을 한번 공부할 겁니다. 자, 법정 서식은 있는데 다만 법정 서식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자, 현재 일반 중개계약서 법정 서식은 있습니다. 있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정 서식을 정해서 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일단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장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법정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자, 특히 필요적 기재사항 요거는 여러분들 반드시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전속중개계약을 보죠. 자, 전속중개계약은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전속중개계약은 여러분들 교재 94페이지 나오죠? 자, 의미가 뭐라고 나왔다? 여러분들 교재 보면 그 전속중개계약과 관련된 부분 의뢰할 때 특정한 개업공개를 정해서 그 개업공개사에게만 의뢰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전속중개계약을 실질적으로 이거는요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이 94년도예요.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94년도면 20년 넘었죠. 그러나 전속중개계약 제도가 실질적으로 많이 보급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제 귀찮게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전속중개계약은 서로에게 코를 끼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좀 귀찮은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많이 저변화되지 못했어요. 특정한 개업공개를 정해서 그 개업공개사에게만 의뢰하는 형태다 보니까 개업공개사도 의무가 있고 의뢰인도 너 말고 다른 데다 내놓으면 전속계약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코 끼게 되죠. 자, 그럼 서로 코 끼게 되는 전속중개계약 시 의무를 보죠. 일단 전속중개계약 시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전속중개계약 시 개업공개사는 일단은 물건 정보를 공개를 일단 전속중개계약서 서식부터 보죠. 자,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 법정 서식이 있어요.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요거를 몇 년간 3년간 보관을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라. 자, 이제 제가 지금 하는 내용이 95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라. 그리고 이걸 몇 년간 보관하라? 3년간 보관하라. 라는 부분. 자, 이를 위반한다면요. 작성하지 않았거나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서식 사용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3년간 보관하지 않았을 때는 업무 정지.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물건 정보를 뭐하라? 공개를 하라 그랬습니다. 물건 정보를 공개하라 그랬어요. 자, 며칠 이내? 7일 이내 어디다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 신문에 정보망 또는 일간 신문에 물건 정보를 공개하라. 자, 그러면 물건 정보를 왜 공개해야 되냐? 나는 너한테만 의뢰하겠다라고 약속하고 한 사람에게만 의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물건 받아가지고 서랍 속에 처박아 놓고 오는 손님 기다리고만 있으면 거래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물건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려가지고 거래가 빨리 되도록 하기 위해서 물건 정보를 어디다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자, 개업공개사끼리 모인 서로 물건을 교환하는 시스템입니다.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길 거예요. 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물건 정보를 공개하라 그랬습니다. 일간신문에 공개하라.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법조문에는 이제 이렇게 됐어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개한다. 자, 하거나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보망에 공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개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또는이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정보망에 공개하고 그럼 틀려요. 정보망에 공개하고 일간신문에 공개한다. 그러면 결국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둘 다 하고 그럼 둘 다 공개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죠. 이거는 이제 틀린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개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합니다. 그러면 공개하면 안 된다. 금지.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하면 아니 된다. 자,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합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네가 알아서 좀 중개 좀 해줘. 이게 밖에다 공개하지 말고. 그러면 공개하면 안 돼요. 절대 공개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7일 이내 물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거나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했는데도 공개했어요. 이 두 가지를 위반하게 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는 또 어디에 해당된다? 업무정지. 업무정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상대 등록 취소는 어디에 해당? 업무정지에 해당된다라는 거 구분해 놓고요.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의무 외에도 자, 물건 정보를 만약에 정보를 뭐 했다면 공개를 했다면 공개 사실을 지체 없이 뭘로다가 문서로다가 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는 거 알려줘야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볼 때는 업무 처리 상황을 뭐하라? 통지하라. 자,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하라. 어떻게 돼요? 2주일에 1회 이상 뭘로다가 문서로다가 통지해줘야 돼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 제 강의 들으신 분들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예전에 직장을 다녔었던 분들 있죠. 혹시 직장생활 하실 때 업무일지 써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가 퇴근할 때쯤 오늘 무슨 했다라는 걸 한번 써보는 거죠. 자, 이 업무 처리사항은 바로 업무일지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당신 물건을 중개 주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전속 계약을 한 의뢰인에게. 근데 이걸 업무일지는 매일 쓰는 거죠. 그럼 매일 당신에게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알려주긴 그러니까 이걸 어떤 단위로? 2주일 단위로 잘라가지고 2주일 단위로 당신 물건을 중개 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2주일 단위로 계속 해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 업무 처리 사항을 2주일에 1일 이상 뭘로다가 문서로다가 해줘야지만 된다. 자, 그 외에도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라는 부분인데요. 그건 뭐 기본적 의무니까. 자, 개업공개서는 어쨌든 이런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96페이지 보시죠. 자, 물건 정보 공개사항이 있는데 이걸 잠깐 보겠습니다. 그 상단 부분에 4번 물건 정보 공개사항 있죠. 그러면 물건 정보를 공개하라는데 어떤 물건을 공개하느냐. 제가 밑줄 치라고 한 것만 밑줄 치세요. 딱 두 가지 밑줄 치라고 할 겁니다. 그것만 밑줄 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할 때 쭉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셔도 돼요.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 눈에만 익혀놓고 넘어가고요. 제가 밑줄 치라고 한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면적, 건축물의 용도, 구조,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 특정해서 필요한 사항, 소위 말하는 기본적 사항들이죠. 자, 그 다음에 벽면도배 상태, 그리고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그 다음에 오수폐수 쓰레기 처리소 상태도 있고요. 자, 도로 및 대중교통선 행경성, 그 다음에 시장 할거리 근접성, 지형 입지 조건, 그리고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에 대해서도 다 하나하나 확인해가지고 공개를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소유권, 저작권, 저당권, 시장, 임차권 등 권리관계에 대해서도 확인해서 공개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자, 다만부터 밑주세요. 다만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자,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면 아니 된다. 요거 밑줄 쳐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권리자 주소 성명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절대 안 되는 금지입니다. 그리고 공법상 이용 전 거래 규제 사항이 있고요. 자, 거래 예정 금액이 있습니다. 거래 전 금액. 자, 이 거래 전 금액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 파트에서 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 자, 공시지가부터 밀주세요.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중개대상물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때는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공시지가부터 밑줄 뒤에 다 쳐놓으시고, 자, 공시지가, 임대차의 경우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러면 공개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밑줄 치라는 것은 권리자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공개하면 아니 된다와 임대차의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있죠. 이 두 가지는 밑줄을 쳐놓으시고요. 밑줄 쳐놓은 이유는 다음 파트 아마 강의할 때 요와 관련된 강의가 또 있을 거예요. 아마 그때 가서 제가 왜 밑줄 치라고 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개업 공개사 의무를 한번 설명드렸고, 그러면 이제 또 누구의 의무가 있어요? 의뢰인의 의무가 있겠죠. 의뢰인의 의무를 보죠. 전속중개계약을 체려면 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 유효 기간 내 의무입니다. 이때 유효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 자, 3개월이에요.
약정이 없으면 3개월이고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의뢰인은 그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의뢰해서 뭐 하면 안 된다? 거래하면 안 돼요. 자, 만약에 다른 개업공개사한테 의뢰해서 그 유효기간 내에 거래했다면 이거는 전속계약 위반이 되겠죠. 전속계약 위반이면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위약금 들어오죠. 이것도 위약금 지불해줘야 돼요. 자, 위약금을 지불하는데 그 위약금이 뭐라고 돼 있다? 중개보수 전액입니다. 자, 그가 지불해야 될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거는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다른 개업공개사한테 의뢰한 상태면 위약금 지불하는 거 아니에요. 의뢰해가지고 뭐 됐을 때 이 거래가 빠지면 틀립니다. 그냥 의뢰하면 위약금 지불한다 그러면 틀려요. 조심하시고요. 의뢰해서 거래가 된다면 위약금 지불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유효기간 내 개업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돼요? 소개한 의뢰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개업 공인중개사를 뭐 했어요? 배제했어요. 배제하고 직접 뭐 했다? 거래를 했다. 이렇게 개업공개 소개한 의뢰인과 개업공개서 배제하고 직접 거래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중개 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한다? 위약금을 지불하는데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중개 보수 전액이에요. 이건 또 뭐냐? 자, 개업공개사가 속여줬는데 사무실에서는 지네들이 싫다 그래놓고 밖에 나갑니다. 그래놓고 이제 매도인이 부르죠. 우리 커피 한잔 마십시다. 그게 다방에 가요. 다방 가가지고 지네들끼리 거래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개업공개 소개시켜주는데 개업공개사 빼버리고 자기네들끼리 거래했죠. 이것도 당연히 뭐다? 전속계약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위약금을 보수 전액을 지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 두 가지는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인데, 자, 이때 세 번째가 할 때 문제입니다. 그 유효기간 내 자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뭐 했다? 거래를 한 거예요. 자, 자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다. 그럼 이거 뭐냐? 다른 개업공개사한테 의뢰해서 거래한 것도 아니고 개업공개사가 소개시켜준 사람과 얘네들 빼버리고 직접 거래한 것도 아닙니다. 나 집 판다고 소문났어요. 그랬더니 옆집에서 쫓아가지고 당신 집 판다면 내가 살게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소개도 안 해준 상태에서 어쨌든 거래가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전속계약 위반이 아니냐를 따져야지만 됩니다. 자, 이거는 뭐가 아니다? 전속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왜냐? 자, 전속계약이란 나는 당신한테만 의뢰하겠다는 것이지 당신을 통해서만 거래하겠다가 아니에요. 전속계약의 기본적 개념이 나는 당신에게만 의뢰하는 것이지 당신을 통해서만 거래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을 통해서만 거래하겠다는 것은 독점중개계약 형태입니다. 나중에 실무에 가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당신에게만 의뢰한다라고만 약속했지 당신을 통해서만 거래한다고 약속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전속계약 위반은 아니다. 그래서 이때는 위약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위약금 받을 수는 없고 요럴 때는 이제 받을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위약금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받는다면 개업공개에서 손해날 수도 있죠. 그래서 나온 것이 자, 수수료, 자, 중개보수죠. 중개보수 얼마 범위?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개사가 소요된 어떤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거예요. 중개보수 얼마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비용 지불한다. 자, 조심할 것은 중개보수 50% 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개보수 범위 내에서 50% 빠지면 틀립니다. 범위 내에서 비용 받는 것도 아니다. 50% 범위 내에서 비용 받는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만약에 거래했다면 100만 원을 받을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근데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위약금 못 받겠죠. 근데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그랬죠? 비용 계산하면 70만 원 한 거예요. 얼마 받을 수 있다? 5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죠. 보수 50%니까 30만 원 나왔습니다. 비용이. 그럼 30만 원 다 받을 수 있죠. 50% 범위 내에서 받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뢰인의 의무 요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이제 전속중개계약과 관련된 부분을 나는 전반적으로 보고, 자, 97페이지를 보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란 이거는 서로 개업 공인중개사끼리 모여가지고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에요. 자, 정보망은 여러분들 흔히들 인터넷 시스템과는 조금 틀립니다. 인터넷망이라고 좀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인터넷 시스템과 틀리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자, 혹시 여기 그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 예전에 PC통신 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90년도 때 여러분들 PC통신을 많이 했을 거예요. 뭐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뭐 이런 거, 유니텔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그 PC통신 시스템과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인터넷망과는 좀 틀려요. 그래서 본사 회사에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접속할 수 있는 그 뭡니까 모뎀 기능이 있고, 그래서 접속을 해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폐쇄적인 통신망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바로 이제 그 부동산 거래정보망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이 했던 천리안이나 하이텔 이런 건 다 문 닫았죠. 그래서 전문망으로서만 몇 개가 지금 남아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부동산 거래정보망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라는 것은 결국 뭐다? 자, 여러분들 98페이지에 보니까 지정 목적이 나와요. 자, 그럼 부동산 거래정보망,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뭐라 한다? 거래정보 사업자라 그래요. 자, 그 거래정보 사업자. 자, 거래정보 사업자는 뭘 운영하는 사람이다?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이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을 해주게 되는. 자, 이제 98페이지 지정 목적 있죠?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을 보세요. 거기 보면 거래정보 사업자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뭐 때문에 지정하느냐? 자, 그 목적을 보면 개업공개에서 상호간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유의 유통 촉진, 그 다음에 또 자, 공정한 부동산 거래처 확립, 이렇게 두 가지죠. 자, 밑줄 한번 쳐놔보세요. 여러분들 어디에? 98페이지에 그 지정 목적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할 수 있다 그랬죠. 그 가운데 낀 거 보면 개업공개에서 상호간에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 촉진, 그 다음에 또 공정한 부동산 거래처 성립, 이 두 개의 밑줄 한번 쳐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지정 목적은 지정 목적이죠. 지정 목적은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는데 뭐 때문에 하느냐? 일단은 뭐 때문에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정보 공개와 유통 촉진이라고 했죠. 근데 뭡니까 이제 지정 요건을 보죠. 지정 요건. 그 어떤 사람에게 지정을 해주냐, 그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일단 부가통신 사업자이어야지만 됩니다. 자, 부가통신 사업자는 어느 법에 의해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자, 그러면 여기에 부가통신 사업자는 전기통신 사업법에 의해서 하는데, 부가통신 사업자는 걸 잘 보세요. 부가통신 사업자는 통신 사업자에 부가적으로 붙어가지고, 여러분들 뭡니까 PC통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리안, 하이텔 여러분들 할 때 했던 분들 한번 기억을 잘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에다가 모뎀을 장착한 후에 그 뒤에다가 뭐를 꼽죠? 전화선을 꼽아가지고 했었죠. 그러면 이 전화선은 이미 통신 사업자가 있었죠. 그 통신 사업자에 부가적으로 붙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부가통신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인터넷 사업을 한다면 일단은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통신판매 사업인가 하고 그 다음에 또 사업자 등록증 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부가통신 사업자라는 별도의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하고 해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부가통신 사업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이 사업자 이어지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이용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자, 몇 명 이상? 여기는 정보망에 누구만 가입할 수 있어요?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가입할 수 있죠? 그래서 개업공개사 500명 이상 이용 신청하라. 이용 신청을 합니다. 자, 500명 이상 이용 신청하는데 2개 이상의 뭐예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자,
두 개 이상의 특별시 강의 시도에서 얼마를 각 30명 이상 해가지고 얼마 해주면 된다? 500명 이상 내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숫자 기억하면서 5, 2, 3 숫자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500명 이상 이용 신청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개 이상 특별시 강의 시도. 여기에 요것이 빠져도 틀려요. 그냥 특강도에서 각 50명 이상, 그러면 이거 틀립니다. 요 두 개 이상 여기 빠지면 틀려요. 만약에 두 개 이상 요게 빠지고 그냥 특강도에서 각 30명이면 우리나라의 특강도가 17개가 있습니다. 17개에서 다 30명 이상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그 중에서 두 개 이상만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숫자 5, 2, 3 요거 여러분이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부동산 정보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공인 중개사 1인 이상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컴퓨터로 운영하는 게 되죠. 그래서 정보 처리 기사 몇 명 이상 1인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뭘 갖춰라? 컴퓨터 설비를 갖춰라. 컴퓨터 설비를 갖춰라. 컴퓨터 설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성능 아니면 용량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갖추라 그랬습니다. 요게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 요건이에요. 자, 이 지정 요건을 이렇게 갖추면 일단 구비서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정 요건을 보면서 다시 구비서류 한번 정리해보죠. 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뭐 해야 된다? 부가통신 사업자 이어지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이 법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서류 들어가고요. 500명 이상 이용 신청하라 그랬죠? 두 개 이상의 특강도에서 각 얼마? 30명 이상. 자, 요 이용 신청하라 했으니까 이용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가 있는데 이 이용 신청서에 등록증 사본이 들어가요. 자, 조심하실 거. 이용 신청서에 뭐가 들어간다? 등록증 사본이 들어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자격증 사본과 정보처리사 1인 이상 자격증 사본 들어가는데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들어가요. 요거 조심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빠졌죠? 자, 이거는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빠졌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고용신고할 때, 자, 뭡니까? 고용신고. 직원 소속중개사 신고할 때도 자격증 사본 빠져요. 자, 지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 그 다음에 고용신고 할 때는요, 이때는 고용신고 소속중개사 고용신고죠. 할 때 자격증 사본이 빠집니다. 이건 등록관청에서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사에게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자, 여기 거래정보망 지정과 관련된 부분, 거래정보사업자 지정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자격증 사본이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국장이 지정해주죠. 국장이 시도지사한테 야, 얘 자격증 땄냐 이렇게 물어보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보처리에서 1인 이상 확보해야 되고, 그럼 각각 자격증 사본 들어가죠. 컴퓨터 설비 갖췄다는 증명서류를 첨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이용신청서에 뭐 들어간다는 거, 등록증 사본 들어간다는 거와 자격증 사본이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라냐, 이제 이 구비서류 갖췄죠. 그럼 이제 지정 신청을 하게 되죠. 자, 지정 신청. 이제 99페이지의 지정 절차를 이제 보는 거죠. 지정 신청을 합니다. 누구에게? 국장에게. 그러면 지정해주고 지정서를 교부를 해주는데요. 자, 지정해주고 지정서 교부한다. 자, 이때 지정서 교부할 때 지정대장에 기재하고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하도록 관리하라 그랬습니다. 자, 지정서가 교부될 때는 뭐하라? 지정대장에 기재하고 교부하라. 이때 지정대장에는 여러분들 99페이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딱 한 번 나왔었어요.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맨 밑에죠. 상호, 명칭, 대표자 성명,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 주된 컴퓨터 설비 내역, 전문자격서 부여에 관한 사항. 자, 이렇게 해서 이 5가지를 뭐한다? 지정대장에다 기재합니다. 그래놓고 지정서가 교부돼요. 그리고 지정대장은 어떻게 관리하라?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때 지정 신청을 해서 지정해주는 요 기간은요. 요거는 30일 이내입니다. 요거는 며칠 이내? 30일 이내.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해주고 지정서 교부했죠. 그러면 운영 규정을 뭐 해가지고 제정해서 누구의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운영 규정 제정해서 누구의 승인이다? 국장의 승인. 그리고 운영 규정을 뭐 하고자 할 때? 변경하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까지 하느냐? 3월 이내에. 언제부터 3월이에요? 지정받은 날부터. 자, 지정받은 날로부터 운영규정 제정받아서 승인받으라 그랬죠?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조심할 것은 지정 신청할 날부터 3월이 아닙니다. 지정 신청일로부터 3월이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다 라는 거. 자, 3월 이내 운영규정 제정해서 승인받아야 돼요. 변경하고자 할 때 승인이죠. 이래서 이런 운영규정을 승인받지 않고 운영했거나 승인받은 대로 운영하지 않았다. 위반하게 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됩니다. 다시 한번 운영규정 위반은 어떻게 된다? 운영규정 위반은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 또 하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같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운영해 줘야 돼요. 운영해 주는데 이거는 일단 지정받은 날부터 자, 지정받은 날로부터 언제까지? 1년 이내에 운영을 하라. 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운영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위반하게 되면 이때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년에는 운영하라? 1년 이내 운영하라. 만약에 자, 지정 신청한 날부터 1년이 아니에요. 지정받은 날로부터고요. 운영규정 제정 승인 운영규정 승인받은 날로부터 아니라 지정받은 날로부터 시점, 날, 숫자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지정받아가지고 운영하는데 운영할 때 거래정보사업자 의무와 이용할 때 개업공사 의무가 있어요. 일단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를 보겠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의무는 일단은 자,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자,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대해서만 공개하라. 자,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대해서 공개하고 그 다음에 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선 안 된다. 공개 금지. 자,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선 안 된다. 의뢰받은 대로 그대로 공개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차별적으로 개업공개사별로 차별적으로 공개선 안 된다. 공개 금지 이렇게 나오죠. 자, 차별적으로 공개선 안 된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만 공개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선 안 되고 차별적으로 공개선 안 된다. 이를 거래정보사업자가 위반하면 지정이 취소될 수 있고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거래정보사업자가 운영할 때 의무고 이용할 때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이용할 때 의무입니다. 이용할 때 일단은 개업공개사는 물건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안 되고요. 공개 금지. 자, 그 다음에 또 거래가 완성되면 거래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누구에게?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라. 자, 거래가 완성됐다라면 거래 완성이란 이건 뭐냐면 거래가 끝났다는 거예요. 자, 거래 완성이란 뭐다? 거래가 끝났다. 자, 거래가 끝났다는 건 어떤 시점? 거래가 끝났다는 것은 바로 잔금이 지불된 시점이죠. 자, 거래가 완전히 끝나면 지체 없이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하라. 자, 거짓 공개선 안 되고 거래가 완성되면 지체 없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거래 완성 사실 통보해줘야 돼요. 이를 위반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된다? 일단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거래정보 사업자와 개업공개사는 이런 의무를 부여하게 되느냐?
물론 이제 거짓 공개야. 거짓 공개면 안 되니까 일단 이거는 이해가 되겠는데요. 왜 이런 의무가 나왔냐는 이용 절차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101페이지를 보세요. 101페이지를 보면 거래정보망 이용 절차가 있을 거예요. 자, 거래정보망 이용 절차를 보면, 자, 이건 여러분들 교재 그림을 보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매도 의뢰인 A가 개업공개사 갑에게 매도 의뢰를 하죠. 자, 이거 팔아줘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개업공개사 갑은, 자, 2번 물건 정보를 거래정보망에 공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에요. 물건 정보를 개업공개사가 정보망에다가 공개를 하는데요. 이때 개업공개사가 물건 정보를 직접 정보망에 접속해가지고 내가 직접 올리지 못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용 시스템 잘 기억해야 돼요. 정보를 내가 직접 올리지 못하고, 자, 거래 정보 사업자에게 정보 공개 의뢰서라는 것을 제출을 하게 돼요. 자, 뭐를 제출한다? 정보 공개 의뢰서라는 걸 제출하게 된다. 자, 정보 공개 의뢰서란 내가 이러이러한 물건을 좀 올려달라고 거래정보 사업자에 의뢰하는 거예요. 이거를 팩스라든가 아니면 메일로다가 정보공개 의뢰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거래정보 사업자가 이 정보공개 의뢰서를 보고 물건을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정보망에 접속해서 물건을 직접 올리는 시스템이 아니다. 물건을 올리고 물건을 내리고 하는 것은 누구만? 거래정보 사업자만 할 수 있고요. 개업공개사는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이런 정보를 올려달라고 의뢰만 하고, 또 거래가 되면 어떻게 돼요? 거래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간다? 통보해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거래정보 의뢰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만 공개하고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의무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거래 완성 시 지체 없이 통보해줘야죠. 통보해야지만 거래가 끝났다는 것을 거래정보 사업자가 알고 물건을 내리겠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이 시스템은 개업공개사가 물건을 직접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이거를 개업공개사가 정보사업자에게 물건을 올려달라고 의뢰를 하면 결국 물건을 올리는 것은 거래정보 사업자가 올리는 거다라는 것을 시스템을 기억해 놓으시면, 자, 이제 물건 좀 공개했어요. 그럼 이제 매수 의뢰인으로 들어갑니다. 매수 의뢰인이 개업공개사 의뢰에게 매수 의뢰 3번 하죠. 그럼 개업공개사 의뢰 희망 물건을 검색하겠죠. 물건이 딱 맞는 게 나오면 물건 소개 B한테 이거 물건 어떤 의냐 얘기하겠죠. 매수 의뢰인 B가 오케이를 하면 을은 갑에게 매수인 있음을 통지를 하게 되죠. 그리고 갑은 다시 매도 의뢰인 A에게 매수인이 발생을 통지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A와 B가 만나가지고 계약 체결하고 거래가 완성됩니다. 그럼 거래 완성 사실, 자, 10번은죠.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를 해줘야지면 되겠죠. 자, 요 절차 시험 문제 한번 나왔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림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이번에는 부동산 거래정보망, 그 다음에 중개계약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금지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